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에서 10년 뒤에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진짜 10년 뒤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도 괜찮을까요? 병원차로 20분. 지금은 괜찮습니다. 운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평 넘는 큰 집. 지금은 괜찮습니다. 청소 10년 뒤에도 할 수 있습니까? 계단 오르내리기. 지금은 괜찮습니다. 무릎 아프면 어떡하죠?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70세 박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10년 뒤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층 빌라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웃한테 부탁해서 겨우 내려갔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결국 집을 팔고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매일 후회합니다. 여러분, 노후 주거는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오늘은 죽을 때까지 편한 집,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주거, 이것만은 꼭 갖춰야 할 5가지. 어떤 집을 골라야 안전하고 편한지, 절대 피해야 할 집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걸 갖춘 집에 살아야 합니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노후 주거,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병원과 약국이 가까워야 합니다. 60 넘으면 병원 안 가는 달이 없습니다. 당뇨약 타러, 혈압약 타러, 무릎 주사 맞으러 한 달에 2~3번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병원 예약 잡았는데 날씨가 안 좋습니다.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그냥 안 가고 싶습니다. 병원이 집에서 5분 거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갑니다. 우산 쓰고 갑니다. 병원이 30분 거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가자.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미루면 2번 미룹니다. 응급실 가는 일보다 이런 잦은 진료가 더 중요합니다. 당뇨는 한 달 약 안 먹으면 바로 수치 올라갑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서 안 갑니다. 약 떨어져도 안 갑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강이 나빠집니다. 72세 이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자연 좋다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공기 맑고 경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까지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되니까 드라이브 삼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야 했습니다. 어떤 주는 2번 가야 했습니다. 30분 운전이 부담이 됐고 비 오는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2번 빠뜨렸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왜 안 오시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겠다고. 결국 합병증이 왔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왜 병원 가까운 곳에 안 살았을까? 자연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어서 15분, 아니면 차로 10분 이내에 병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약국. 이 3가지는 꼭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운전 포기하는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시력이 떨어집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운전 계속할 수 있어. 지금도 괜찮은데 뭐. 그런데 70 넘으면 절반이 운전을 포기합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깜빡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습니다. 신호등을 못 봅니다. 이젠 자식들이 말립니다. 아버지, 이제 운전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렇게 운전대를 놓는 날은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버스도 지하철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만 갇힙니다. 외출을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엔 택시를 탑니다. 하지만 한 달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20만 원, 30만 원이 나옵니다. 택시비 아까워서 그냥 집에 있게 됩니다. 사람 안 보고 말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집니다. 고립됩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나갈 수가 없다. 라는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지하철역까지 10분 이내면 좋습니다. 셋째, 마트나 시장이 가까우면 좋습니다. 장보기는 거의 매일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면 무겁습니다. 쌀 10kg, 물 한 박스, 들기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트 갔다 와서 손목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까지 아픕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70 넘으면 2kg도 무겁습니다. 배달을 시키면 된다고요? 배달비도 매일 시키면 부담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최소 주문 금액도 있어서 필요 없는 것까지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가 가까우면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반찬 만들 재료만 사면 되죠. 매일 가도 부담이 없습니다. 나가서 걸으면서 운동도 됩니다. 사람들 얼굴도 봅니다.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안부도 묻습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마트 가는 자체가 외출입니다. 하루 일과가 되는 것이죠. 걸어서 10분 이내에 마트나 시장이 하나는 있으면 좋습니다. 넷째, 엘리베이터는 필수입니다. 계단은 노년의 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릎이 안 좋아집니다. 허리가 안 좋아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3층, 4층 계단 오르내리기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5년, 10년 뒤에도 괜찮을까요? 무릎에 물 차면 계단 못 내려갑니다. 허리 디스크 오면 계단 못 오릅니다. 계단 오르는 게 두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출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력이 떨어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65세 최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3층 빌라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한 적 없었습니다. 매일 계단 오르내렸습니다. 운동 삼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가려면 누군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매번 부탁하기 미안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택배 받으러 내려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왜 진작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옮기지 않았나? 매일 후회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1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섯째, 집은 관리가 쉬우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청소하는 체력이 떨어집니다. 정리하는 힘이 없습니다. 큰 집은 부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청소기 밀다가 숨 찹니다. 걸레질하다가 허리 아픕니다. 큰 집 청소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방이 4개, 5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청소해야 합니다. 안 쓰는 방도 청소해야 합니다. 먼지 쌓입니다. 관리비도 부담입니다. 난방비도 부담입니다. 40평, 50평 큰 집, 겨울에 난방비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나옵니다. 연금 받아서 난방비 내고 관리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관리 쉬운 집은 어떤 집일까요? 20평에서 25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방 2개면 충분합니다. 거실, 주방, 침실, 작은 방 하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동선이 짧아서 안전합니다. 청소도 금방 끝나고 난방비도 적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병원 가깝고 대중교통 편하고 마트 가깝고 엘리베이터 있고 관리 쉬운 집. 이 5가지가 갖춰진 집이면 혼자서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은 몇 평 정도가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평에서 25평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집은 넓을수록 좋다. 여유 있어 보인다. 손주들 오면 좋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엔 넓은 집보다 관리 가능한 집이 이깁니다. 그럼 왜 20평에서 25평이 좋을까요? 첫째, 청소 부담이 적습니다. 여러분, 40평 집 청소해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걸립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청소기 밀고, 걸레질하고, 먼지 닦고. 다 끝나면 저녁입니다. 70 넘어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20평, 25평은 다릅니다. 2시간이면 끝납니다. 아침에 청소하고 점심 먹습니다. 오후에는 쉬거나 외출합니다. 둘째, 침실, 거실, 주방 분리가 가능합니다. 20평이면 부족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침실 하나, 작은 방 하나, 거실, 주방.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부부 둘이 살기 딱 좋습니다. 혼자 살아도 충분합니다. 작은 방은 뭐 하냐고요? 옷장 놓고, 책장 놓고, 운동기구 놓습니다. 손주 오면 거기서 잡니다. 셋째, 동선이 짧아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집이 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가려면 멀리 갑니다. 주방 가려면 멀리 갑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집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20평, 25평은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5m입니다. 거실에서 주방까지 3m입니다. 가깝습니다. 안전합니다. 넷째, 난방비, 관리비가 적정합니다. 40평 아파트 겨울 난방비 얼마 나옵니까? 30만 원, 40만 원 나옵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50만 원 넘습니다. 연금 받아서 난방비 내고 관리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20평, 25평은 난방비 15만 원, 관리비 1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이면 됩니다. 절반입니다. 그럼 넓은 집은 왜 불편할까요? 첫째, 청소가 힘듭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40평 청소하려면 하루 종일입니다. 70 넘어서 못합니다.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 쌓입니다. 지저분해집니다. 보기 싫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둘째, 난방비가 부담입니다. 겨울에 난방비 40만 원 나오면 어떻습니까? 난방비 아까워서 난방을 줄입니다. 그럼 집은 추워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죠. 잦은 감기에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고 그럼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셋째, 동선이 길어서 위험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10m, 15m 됩니까?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회복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 후유증은 평생 갑니다. 넷째, 빈 방이 늘어납니다. 방 4개 있습니다. 쓰는 방은 2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안 씁니다. 짐만 쌓여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쓰지도 않는 방을 난방해야 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68세 김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 40평 아파트 샀습니다. 방 4개 있었습니다.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 셋 다 키웠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해서 나갔습니다. 부부 둘만 남은 거죠. 방 2개는 안 씁니다. 짐만 쌓여 있습니다. 청소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청소해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큰 집이니까 난방비도 부담이었습니다. 겨울에 한 달에 35만 원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결심했습니다. 집을 줄이자. 그래서 23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후 어떻게 됐을까요? 청소가 편해졌습니다. 일시간이면 끝났습니다. 청소가 편해지니 외출이 늘었습니다. 오후에 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났습니다. 관리비가 절반이 됐습니다. 난방비 15만 원, 관리비 1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이면 됐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왜 진작 안 줄였나 후회됩니다. 큰 집에서 10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 몇 평입니까? 30평 넘습니까? 40평 넘습니까? 자식들 다 나갔습니까? 부부 둘이 삽니까? 혼자 삽니까? 청소 힘들지 않습니까? 난방비 부담되지 않습니까? 빈방 관리하느라 힘들지 않습니까? 노후엔 넓은 집보다 관리 가능한 집이 이깁니다. 20평에서 25평.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정도의 평수에 가장 좋은 형태의 집은 바로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은 노년의 적입니다. 아파트에는 경비가 있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 공동현관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전합니다. 택배 받기도 편하고 우편 받기도 편합니다. 경비실에서 관리해 줍니다.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습니까? 경비한테 도움 청합니다. 이웃한테 도움 청합니다. 빌라 5층에서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후에 발견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다릅니다. 경비가 순찰합니다. 이웃들 지나갑니다. 더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곳은 엘리베이터 고장 잦습니다. 또 시설도 낡았습니다. 1층은 습기 때문에 곰팡이 생기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환기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이 뭐냐 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든 노인 전용 주택입니다. 60세 이상만 들어갑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손잡이가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 복도, 현관, 미끄럼 방지 타일 깔려 있습니다. 응급 호출기가 있어서 넘어져도 호출기만 누르면 5분 안에 생활지원사 옵니다. 생활지원사는 매일 안부를 확인해 줍니다. 병원도 동행해 주고 청소도 도와줍니다. 또 임대료가 쌉니다. 시중 아파트 절반입니다. 관리비도 저렴합니다. 같은 연령대 이웃들이 살기 때문에 적적하지 않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과 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고 함께 밥 먹습니다. 고립이 안 됩니다. 완전한 독거가 아닙니다. 느슨하게 연결된 혼자입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LH 청약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울 사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복지과 가시면 신청을 도와줍니다. 소득, 자산 기준 있으니 확인하십시기 바랍니다. 70세 이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빌라 5층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해졌습니다. 넘어져도 호출기 누르면 5분 안에 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웃들과 아침마다 인사하며 복지관에서 같이 운동도 합니다. 혼자지만 혼자 같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왜 진작 여기 안 왔을까? 5년을 빌라에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이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또 집안 구조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후 사고의 70%는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길에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 안에서 넘어집니다. 낙상, 미끄러짐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골절되면 6개월 걸립니다. 그 후유증은 평생 갑니다. 그럼 뭘 확인해야 할까요? 딱 5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문턱이 없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턱 몇 개 있습니까? 신발장 앞에 있습니까? 화장실 앞에 있습니까? 베란다 앞에 있습니까? 작은 턱도 위험합니다. 2cm, 3cm만 돼도 넘어집니다. 슬리퍼 신고 걸으면 걸립니다. 넘어집니다. 평평한 집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문턱 없는 집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 문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욕실에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가장 많이 넘어집니까? 욕실입니다.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습니다. 비누가 묻으면 더 미끄럽습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더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잡으면 안전합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으면 좋습니다. 손잡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직접 달 수 있습니다. 셋째, 조명이 밝으면 좋습니다. 어두우면 물건이 안 보이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동선을 밝히시면 좋습니다.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 달아보시면 좋습니다. 사람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거실도 밝으면 좋습니다. 주방도 밝으면 좋습니다. 전등 어두우면 바꾸시면 좋습니다. 넷째, 환기가 잘 되면 좋습니다. 곰팡이, 습기는 호흡기 직격입니다. 기침이 나오고 심하면 천식, 폐렴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창문이 많은 집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환기팬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1층은 특히 습기 조심하십시오. 장마철에 곰팡이 핍니다. 환기 잘 안 되는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필요 없는 짐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짐 얼마나 많습니까? 거실에 물건 쌓여 있습니까? 복도에 박스 쌓여 있습니까? 동선 막힙니까? 짐이 많으면 넘어질 확률 올라갑니다. 피해가다가 걸립니다. 넘어집니다. 정리한 집이 안전한 집입니다. 안 쓰는 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안 쓴 것이 있다면 정리해 보세요. 공간 확보하십시오. 걷고 스트레칭할 공간 확보하십시오.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문턱 없애고, 손잡이 달고, 조명 밝히고, 환기 잘 되게 하고, 필요 없는 짐을 정리해 보세요. 이 5가지만 하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70%는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그렇다면 절대 피해야 할 집은 어떤 곳일까요? 피하시면 좋을 집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다세대입니다. 계단은 노년의 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층 오르기 괜찮아도 10년 뒤에도 괜찮을까요? 무릎에 물 차면 계단 못 내려갑니다. 허리 디스크 오면 못 오릅니다. 65세 최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3층 빌라에서 15년 살았습니다. 불편한 적 없었습니다. 무릎 수술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결국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사십니까?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병원, 마트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차로 20분 넘게 걸립니까? 불편합니다. 운전 못하면 고립됩니다. 택시 타야 하는데 한 달 택시비만 30만 원 나옵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 안 나가게 됩니다. 나갈 수가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건강 악화되고 우울해집니다. 병원, 마트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셋째, 자연만 좋은 외곽 단독주택입니다. 경치는 좋습니다. 공기 맑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불편합니다. 119 부르면 30분 걸립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겨울 난방비 폭탄 맞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나옵니다. 혼자 산다면 더더욱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67세 정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전원주택 샀습니다. 1년을 살았습니다. 쓸쓸해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자연 좋다고 외곽 가시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넷째, 관리 힘든 큰 집입니다. 30평 이상은 부담입니다. 청소 힘든 건 둘째 치고 난방비, 관리비가 부담입니다. 동선 길어서 밤에 다니기 위험합니다. 쓰지도 않는 빈 방을 관리하는 게 힘듭니다. 큰 집에 사시면 줄이는 걸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집, 병원 먼 집, 외곽 단독주택, 큰 집. 이 네 가지는 피하시면 좋습니다. 5년 뒤, 10년 뒤, 이 집에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한 번 잘못 고르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지금 이런 집에 사십니까? 옮기시는 걸 고려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편한 집,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가깝고 엘리베이터 있고 20평에서 25평 정도 되고 관리 쉬운 소형 아파트나 고령자 임대주택입니다. 이 집은 안전합니다. 넘어져도 호출기 누릅니다. 경비 있습니다. 이웃 있습니다. 관리도 쉽습니다. 청소 2시간이면 끝납니다. 난방비 절반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외출이 편합니다. 돌봄, 방문 진료 부르기도 쉽습니다. 주소 알려주면 금방 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집에서 10년 뒤에 나도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사는 집 체크해 보십시오. 노후 주거는 미루는 선택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선택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5년 뒤보다 지금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사는 집 점검해 보십시오. 조건 맞지 않으면 이사 알아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편한 집, 지금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사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조건 중 몇 개 해당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개, 2개, 3개, 4개, 5개. 숫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또 노후 준비 중이신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